4천만원대로 제네시스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계속해서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 경쟁할 거고, 이미 현대기아차나 기아를 대표하는 세단들도 충분히 고급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로고만 아니면 이미 현대차나 기아도 많이 고급스러워진 게 사실이죠. 그랜저 풀체인지는 지금 나오는 차들보다 훨씬 고급스럽게 나올 거라서 제네시스급 감성이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릴 겁니다. 이미 많이 공개된 것처럼 실내 디자인이나 구성이 큰 폭으로 발전하는 걸로 알려졌죠. 대시보드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지만 시트 디자인 그리고 뒷자리에 최적화된 듯한 고급 감성은 정말 기대됩니다. 출시도 얼마 안 남고 해서 저희도 최근에 사진이랑 정보들을 좀 취합해봤는데 기대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진짜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랜저 풀체인지에 대한 정보를 총정리해보고 유일하게 아쉬운 점 한 가지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구의 위치입니다. 헤드램프가 아래쪽으로 들어간 건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마주 오는 차 눈부심도 방지할 수 있고 주간주행 등은 위로 올라가면서 밤에도 잘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타리아처럼 나온다고 뭐라 하는 분들도 많은데 글쎄요, 사실 스타리아 디자인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생긴 미니밴이 없기도 하고 해외에서는 반응이 꽤 괜찮습니다. 이 디자인이 승합차라 좀 괴리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그랜저에 이 디자인이 그대로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스타리아보다 헤드램프가 더 얇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방향지시 등이 들어오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걸 보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그랜저 초기 모델은 아예 깜빡이가 범퍼로 내려가서 잘 보이지도 않았고, 현행 그랜저는 이모티콘 같은 모습이 호불호가 많았습니다. 풀체인지 되는 그랜저는 이모티콘도 과감하게 버리고 방향지시등도 주간주행 등 라인에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건 스타리아는 네모난 헤드램프 안에 방향지시등도 들어가 있어서 메인 헤드램프 자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랜저는 이거보다 훨씬 얇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뒷모습도 뭔가 기대됩니다. 포르쉐에서 볼 법한 얇은 테일램프 디자인이 굉장히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혹시 눈치채셨나요? 진짜 그랜저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했는데 결국 방향지시등이 범퍼로 내려간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건 예상도에서 본 것처럼 트렁크 라인에 있는 램프는 테일 램프랑 브레이크 등만 얇게 들어가고 방향지시등이랑 후진등은 범퍼로 내려왔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현대차 그룹 디자인 중에 가장 치명적인 게 방향지시등 위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젠가부터 깜빡이를 죄다 범퍼로 내리고 있습니다. 앞뒤를 모두 내릴 때도 있고 이제는 거의 앞은 정상적인 위치, 뒤는 범퍼 이렇게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온 차들만 해도 어때요? 니로, 카니발, 투싼, 산타페, GV60 그리고 GV70까지 꽤 많은 차들이 깜빡이를 범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디자인적으로 보기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은 개인 취향에 따라 다르고 주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라서 디자인적으로 뭐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전한지는 의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오히려 테일램프 불빛이랑 겹쳐 보이지 않으니까 더 잘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가까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제가 직접 영상을 찍어 왔습니다. 앞에 있는 차가 니로 풀체인지인데 방향 지시등을 켰을까요 안 켰을까요? 방향 지시등이 아니라 아예 비상등을 켜고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 램프는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제대로 보여야 할 게 안 보입니다. 만약 비상 상황에 어디 정차할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뭐 잔디가 자라 있거나 불 같은 게 막 자라 있으면 방향 지시등을 가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리고 방금 영상에서 본 것처럼 가까이 붙어 있으면 깜빡이를 켰는지 안 켰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내에선 싸움거리가 될 수 있죠. 출퇴근 시간에는 서울, 경기도 할 거 없이 끼어들 일이 너무 많습니다. 얌체 운전이 아니라 우회전 하자마자 좌회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거나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이럴 때는 앞차랑 무조건 가까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깜빡이가 안 보이니까 앞차가 이걸 켜고 들어오는지 켜지도 않고 머리만 들이미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요. 이건 그냥 화나는 거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트럭을 타는 사람들이 있죠. 트럭 기사분들 시점에선 이게 더 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가 볼보 SUV들은 테일램프를 세로로 길게 디자인하는데 큰 차를 타는 사람들한테도 테일램프가 좀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굳이 이게 범퍼로 내려갈 필요가 없다면 그룹 디자인 팀에서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디자이너분들께서 방향지시등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정상적인 위치면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범퍼로 내려가는 건 사람들이 계속 의문을 가지고 있고 궁금해하는 차주들도 많습니다. 만약 기회가 된다면 그랜저 풀체인지 발표회 같은 자리에서 관련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만약 설명할 이유가 딱히 없다면 다음 세대 차들부터라도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기 좋은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안전하지도 않잖아요. 그나마 좀 나오는 얘기가 내수용하고 미국 수출용은 방향지시등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도 있는데 미국이라고 주황색 깜빡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범퍼에 달 필요도 없이 전구 색깔만 바꾸면 그만인 거잖아요. 이미 10수년 동안 그렇게 만들어진 차들이 많았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만들어져 오는 차들도 요즘은 주황색 깜빡이를 달고 국내에 들어오고 결정적으로 그랜저는 미국에 팔지 않는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디자인한 분들의 설명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얼마 전에
만에 유출된 실내 사진 보고 실망하신 분들이 꽤 되는데 아직 실망하긴 이른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대시보드나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계속 호불호가 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K8 실내랑 비교하면 K8이 좀 더 호불호 없는 디자인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기대할 만한 요소는 뒷자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BPT님께서 좋은 영상을 제공해 주셨는데 시트 패턴 같은 걸 보면 제네시스에서 보던 거랑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투톤 색상 조화를 봐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소식에 따르면 4인승 모델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 요소도 그렇지만 뒷자리에 어떤 기능이 집중될지 궁금합니다. 세단에서 4인승 모델은 진짜 고급 브랜드나 고급 차이나 있는 구성이거든요. 왜냐면 시트를 아예 독립형으로 장착하고 가운데에 다양한 기능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디스플레이, 와인잔을 둘 수 있는 공간, 냉장고 이런 걸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가운데에 앉을 수 없다는 건데 와인잔 공간까지는 아니더라도 뒷자리를 위한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제네시스가 현대차로부터 독립을 했고 현대차 그룹 브랜드이긴 하지만 현대차도 에쿠스급 모델 부활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적 있죠. 왜냐면 제네시스를 받쳐주는 기반이 현대차고 렉서스도 토요타라는 탄탄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토요타는 렉서스 LS가 있음에도 센츄리를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랜저가 옛 명성만큼 고급스러워지거나 에쿠스가 부활하면 좋겠다는 내용을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 그랜저가 예전만큼의 고급차 명성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 크기도 커진다고 하죠. 지금도 길이가 4990mm나 됩니다. 결코 작은 차가 아닌데 풀체인지 모델은 아예 5m가 넘는다고 합니다. 뒷자리가 넓어지는 건 당연하고 길게 뻗은 디자인이 굉장히 웅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엄청나게 올릴 것도 아니란 말이죠. K8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그랜저처럼 가성비 타이틀도 가져갈 수 있을 걸로 보여서 판매량도 충분히 기대가 됩니다. 사전 계약 대수가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세 번째는 파워트레인인데요. 4륜구동 모델이 추가되고 전기차도 나온다고 하죠. 4륜구동은 납득이 됩니다. 왜냐면 이미 K8에 4륜구동 모델이 있으니까 전륜 기반 4륜구동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전기 모델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K8이랑 그랜저 풀체인지에 적용되는 3세대 플랫폼이 친환경 파워트레인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친환경 파워트레인은 하이브리드까지입니다. 완전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배터리 배치나 설계에도 비교적 불리하기 때문에 스펙에서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는 크게 기대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오히려 다음 세대 그랜저부터 전기차가 도입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쓰는 그랜저가 되겠죠. 전용 플랫폼도 아니라서 스펙도 비교적 불리할 텐데 괜히 주행거리도 별로 안 나오는 차를 현대차 입장에서도 만들 이유가 없죠. 욕먹을 거 뻔히 아는데 뭐하러 하겠어요. 그런데 만약 불리한 조건에도 전기차를 출시하고 스펙도 평균 이상으로 나와준다면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기술력은 진짜 인정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내연기관 엔진 라인업은 이미 유추가 가능합니다. K8하고 같은 플랫폼을 쓰고 위치도 같은 차이기 때문에 3.5L 자유능계 V6 가솔린, 2.5L 자유능계 4기통 가솔린, 3.5 LPG, 1.6 터보 가솔린 하이브리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리는 4륜구동 시스템도 K8처럼 상위 모델만 옵션으로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그랜저 풀체인지 출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산 공장에서 10월쯤 시험 생산을 하고 11월에 공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